그러니까 임금은 근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을 말하는데 근로자의 생존권, 생활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액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임금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임금하고 뭐 복리후생비 거기에 따라 구분이 되겠죠. 근데 근로 대가로는 임금이고 근로 대가가 아닌 그냥 의무적으로 주는 뭐 숙식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건 다 복리후생 근로 대가가 아니라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지급한 금품이기 때문에 이런 임금에 대한 특수한 취급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복리후생비라고 해가지고 뭐 선택 그런 임금에 대한 취급은 안 받는데, 만약에 근로 대가로 지급하면 예를 들어서 기본급, 뭐 정근 수당, 뭐 그 다음에 뭐 기술 수당, 직책 수당 그런 부분은 근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이런 임금성이 인정된 부분에 있어서 매달 지급하긴 하겠지만은 그 임금을 계산할 때 이제 그 연장 야간 휴일 가산도 계산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어떻게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산 수당의 그 기준되는 계산 방법, 그러니까 그 계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사전에 확정적으로 이렇게 가산 수당 계산한 방법 있고, 퇴직금 지급할 때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런 예를 들어서 휴업수당이라든지 퇴직금 계산할 때 그런 계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산 방법이 바로 법에서 인정한 통사임금하고 평균임금입니다. 통사임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산 방법이냐면은 가산수당 지급할 때 주로 연차 수당 지급할 때 그런 계산 방법을 말합니다. 이 통사임금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통사임금이라고 하는데, 일반 회사나 그런 데서 기본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달 뭐 200만 원이 고정적으로 기본급으로 이렇게 계속 꽂힌다. 좀 더 넓은 개념이지만 예를 들어 정기 상여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통사임금에 해당하지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지급되는 임금이다 하면 통사임금이라고 보는데, 이건 사전 확정적으로 매달 지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연장 야간 휴일 가산임금 할 때 사전에 확정돼서,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209만 원이다 하면은 그 209시간으로 나누면은 시급이 10,000원 되지 않습니까? 그 10,000원에서 뭐 40시간에서 뭐 주에 5시간 일했다 그러면은 그 10,000원에 시급 5만 원 주는 게 아니라 그 통사임금이 10,000원이기 때문에 10,000원에서 1.5 가산하니까 뭐 72,500원이 아니 75,000원이 되겠죠. 1.5 가산해서 한 달에 5시간 연장 일했다 하면은 그 사람의 통사임금이 209만 원이다 하면은 시급이 1만 원이 되겠고, 209로 나누니까 1만 원이 되겠고, 1만 원을 5시간 하면 5만 원이고, 거기에 가산이 0.5가 붙으니까 75,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통사임금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계산해서 그 사람은 연장 수당이 75,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 방법에 따라서 통사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이 연차나 가산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 설정한 계산 방법이 통사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시간급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로 시간급 개념으로 209로 나눠서 사전에 확정돼서 기본급이 나오고, 왜냐하면 고정적이고 사전에 확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확정된 금액을 209로 나눠서, 왜냐하면 사전에 확정적이어야지 이제 가산 변동적인 것을 이렇게 산정해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사전 확정적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평균임금은 이게 사후적 개념입니다. 주로 사전 확정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산정 사유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죠. 왜냐하면 이 가산임금까지 붙어서 전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연차수당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은 임금 총액, 그러니까 산정사유 발생일 3개월 전에 임금 총액, 거기에는 가산임금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연차수당도 포함되기 때문에 총액을
그 일수, 예를 들어서 석 달 동안 91일이다. 예를 들어서 뭐 8월부터 8월 말일 퇴사하면은 31일, 7월 31일, 6월 30일이니까 그건 92일이 되겠죠. 8월 말에 퇴사하면 92로 나누면은, 임금 초에 92로 나누면은 하루치 1급이 나옵니다. 1급 개념입니다. 따라서 1급이 나오면은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냐면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자는, 그 계속 근로한 자는 30일, 1년에 30일치 평균 임금을 주라고 돼 있기 때문에 1급 개념이기 때문에 하루치 평균 임금이 나옵니다. 임금 총액을 91일로 나누면은 하루치 평균 임금이 나오고, 그것을 곱하기, 만약에 그 사람이 딱 1년 근무했다 하면은 30 하면은 대략 한 달치 평균 임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은 퇴직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임금이 200만 원이다 하면은 석 달 동안 600이 되겠죠. 그 퇴직 시 600을 뭐 92로 나눈다 하면은 하루치 임금이 나고, 곱하기 30 하면은 이게 거의 대략 딱 맞지는 않지만은 200만 원 가량의 임금이 나옵니다. 그렇게 평균 임금이라고. 보통은 통사임금보다 평균 임금이 높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가산수당까지 다 포함이 되는 임금 개념이니까 평균 임금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평균 임금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많이 했다든지 그러면은 임금 감액이 되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대단히 낮아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평균 임금이 통사임금보다 낮을 때는 통사임금 기준으로 해라 해가지고, 최소한 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통사임금 기준은 보장이 됩니다. 이 통사임금은 사전 확정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체결시에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담겨져서 사전 확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임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 확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개념이, 그 체결시 자기가 작성한 그 계약서상 금액, 그것은 그러니까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사임금 포함된 여부, 이건 그러니까 이것은 통사임금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 임금 항목이, 왜냐하면 이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면은 통사임금에 포함돼서, 통사임금에 포함되면은 이제 가산임금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기초 계산 방법이 되기 때문에 포함되면은 임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사임금 범위가 넓어지면은 자기가 가산임금도 높아지고, 그러면 근로자 임금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금액 부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통사임금에 대한 다툼이 있고, 그런데 법원에서 인정한 예입니다. 근데 그 직책수당, 뭐 기술수당 그런 부분은 다 통사임금에 보고, 그냥 분쟁이 됐던 것은 상여금이 통사임금에 포함됐냐, 성과급이 통사임금에 포함됐는데, 성과급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성과가 낮더라도 최소한 보장된 성과급, 뭐 그 100% 중에 뭐 40%는 최소한 보장된다. 그것은 통사임금이고, 나머지는 변동적인 급여는 통사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사임금이 사전 확정적이면 통사임금이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40%는 사전 확정적이기 때문에 통사임금에 포함시키고, 정기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상여금 같은 경우에도 사전 확정적으로 이렇게 지급되고, 뭐 그러니까 퇴사 시 재직 일수에 따라 보장된다 하면은 그것도 사전 확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경우 어느 날에 퇴사하더라도 일수만큼 이렇게 보장되는 그 상여금이지 않습니까? 퇴사자한테도. 그러면 사전 확정적으로 봐서 이것은 그 통사임금에 포함되는데,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그 상여금, 그것은 그러니까 통사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확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일수에 따라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서 상여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통사임금에 포함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사전 확정적으로,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면은 통사임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성질이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그렇게 보면 되고, 그렇지 않고 사전 확정적이지 않고 변동적이다. 그리고
정기적이지 않고 그리고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했다. 그러면 통사임금으로 통사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평균임금 마찬가지로 평균임금도 계산 방법인데 이것은 사후 확정적 개념입니다. 근데 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전 그 소급해서 3개월 동안 소급해서 일수로 나눈 개념인데 시행령 보면은 좀 그 산정사유가 산입했을 때 근로자에게 현격히 불리한 경우는 제외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은 임금이 현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 기간은 빼고 그 전 기간으로 해서 산정해라. 그게 공평에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근로자가 임금이 그 산정사유 발생 전 임금이 좀 낮아지는 기간들, 예를 들어서 수습기간 좀 낮죠. 그리고 산전 산후 휴가기간 임금을 받지 않죠. 그 다음에 업무상 질병 이것도 무급이니까 받지 않죠.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도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낮아지죠.